제가 생각하는 원불교 신앙은 우리 교린에도 나와 있듯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믿지 않는다면 대종사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에 대한 것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과응보와 불생불멸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불교 신앙은 교도의 사정 의무를 지키는 것이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도 심고, 법규 준수, 보미, 입교 연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문염 공부를 확실히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실기 기재를 확실히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화, 교육, 자선, 봉공, 생산 이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불교 신앙의 다섯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또 몸으로 딱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선, 도로의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방금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정신적 기준이 되어서 실행까지 하는 그런 전혀 흐트름이 없이 안정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종사님 법 그리고 를 믿고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상에서 스승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대종사님의 본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 본의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서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법을 펴주신 그런 뜻 이렇게 무엇을 하기 위함이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정전대의에서 보게 되면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런 부분을 세계를 평등사회를 만들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묘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염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서원과 그리고 법과 회상과 진리와 스승에 대한 신성, 신심 부분이 근본이 많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보게 되면은 원불교에 계시면서도 수행에 집중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스승님한테 맥을 대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게 좀 가끔씩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법은 대승인데 소승에 흘러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편안함을 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좀 보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종사님의 본의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그리고 서원이 단단히 갖춰져 있어야 신성은 밑에 받침이 되고 서원은 방향이 되고 이끌어주는 가르침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종사님의 본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서두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흔히 불교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교리, 너무 많은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불교에서는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즉,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의 대의, 요지가 무엇이고, 또 그 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큰 중심, 맥락, 이 뭐냐, 이거 묻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우리 측으로 해석을 하자면, 도대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원불교 교법을 내놓으셨고, 당신께서 어떻게 교법을 실현시키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느냐라고 하는 원불교의 대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제 꼬마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접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학생을 데리러 갔는데 그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가서 벨 눌러도 대답도 없고 핸드폰 연락도 없었고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한참 10분인가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잠깐 보통 때가 이게 연락도 아니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늦든지 좀 그하고 하면 막 학부모들한테서 막 이렇게 크레임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시간 개념 없이 그냥 연락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게 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데는 가서 제가 또 막 그 시간 맞춰서 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성질도 이렇게 한 번씩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제 마음이 경계가 오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하고 제가 평온을 이렇게 한 마음 챙기기를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챙겨서 본래는 화나고 그런 게 없건만은 이제 제가 마음이 나려고 하는구나. 잠깐 이게 되돌리면 이제 그냥 하다가 보면은 좀 그 시간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놓쳐서 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를 말미암아서 이제 상대방을 제가 이해를 하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가서 이제 벨 누르고 뭐 안 되니까 그냥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출발하겠다. 그러고 이제 저 일을 처리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냥 성내는 마음이 크게 없더라고요. 없고 이제 그냥 또 나중에 한 5분, 10분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연락이 돼서 이제 아우 죄송하다고 그러면 아예 아예 괜찮다고 제가 이제 흔쾌히 또 이렇게 제가 하고 아무리 좀 마음이 요란함이 그렇게 크게 요란함이 없이 그냥 그랬구나 잠깐 제가 또 잠깐 성질이 나려고 했구나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 공부는 그런 대로 좀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주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잘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되돌아보게 돼서 제가 굳이 원불교인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저희가 항상 이제 마음을 대조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요즘은 좀 잘 이제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신앙인으로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마침 그 생각이 떠올라서 요즘은 제가 그 나름대로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그냥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앙인으로서 또 수행인으로서의 모습이
아울러서 나타나신 좀 실생활을 오늘 하루 감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을 처리하시는데도 그 일어났던 마음, 그거를 돌리는, 그 원래 없는 마음으로 돌리시고, 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이해하는 아주 자비스러운 여유 있는 마음을 또 갖추셨고, 또 혹시 일이라고 하는 건 모르니까 지금 연락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실에다가, 즉 학원에다가 연락을 이렇게 해두는 것, 안전장치, 네, 그렇죠. 네, 그거 해두는 그 처사도 매우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수요일이죠. 고려인 문화센터에 이제 오후 4시와 8시 맡은 시간이 있어요. 이제 4시 수업 끝나고 한 5시경에 이제 교사 한 분을 만나서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제 한국어 수업이 저녁 8시거든요. 그 시간이 거기에서 머무르기에는 좀 길고 또 교당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짧고 중간에 와서 기다리기에는 시간과 돈과 식사와 사마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당을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일정을 당겼대요. 즉 교사들 수업을 7시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당을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여유가 더 없는 거죠. 교당에 오면은 1시간도 채 못 머르게 되는데 그 갈등이 잠깐 생기는데 그 시간 차이나 어디 제가 그 서점에 가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교당에 와서 밥도 먹고 사마리 밥도 주고 또 이제 뭐 2층 컨테이너 좀 정리 좀 하고 1시간을 오롯하게 쓰자 하고 교당에 왔어요. 와서 일 처리하고 또 불이 났게 또 이제 출발을 해서 그 7시 전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5분 전에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 원장이 교무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각자 지금 개인 교습 한다는 거예요. 좀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한국어 수업하는 것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는지 그냥 그렇게 상황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2시간, 서너 시간을 그동안에 애를 써서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그랬는데 그 수고스러움은 순간적으로 이제 사라지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그 즉각적으로 반사하는 저의 모습이 괜찮아요. 상대방이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미리 연락을 못했다고. 그리고 뭐 그 머뭇거림도 없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7시 수업 또는 8시 수업은 없겠네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데까지 이제 그 원장이 미안해서 이제 따라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계단 내려오고 또 차를 몰고 교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은 왜 그 사람이 전화를 안 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원장과 또는 교사들 간에 그만큼 긴밀한 연락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 자주 안 갔다든지 또는 원장에게 사전에 한번 문의를 한다든지 좀 요즘 어떻게 돌아가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이 챙겨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못 마련을 한 거죠. 자주 연락하고 안부 전하고 상황을 물었으면 교사들이 요즘 개인 교습 많이 하기 때문에 8시 수업 못합니다. 또는 7시에 시간이 당겨졌습니다라고 하는 정보가 저한테 입수가 됐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못했다. 그 탓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성찰을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듣는 공부로서 하고 다음 발표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봉독하고 새기고 연구하고
힘을 얻어야 할 말씀은 교의품 4장과 5장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교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